맨시티가 5연패를 했습니다. 근래 맨시티가 이렇게 지는 걸 본 적이 없죠. 만수르 이전에 맨시티가 아무것도 아닌 시절인 95-96 시즌 8연패를 기록했을 때 이후 거의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심지어 펩 과르디올라 감독도 본인 커리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여러모로 대위기 이번 시즌 최대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과르디올라가 맨시티에 부임한 이래로 어우맨 어차피 우승은 맨시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 24-25 시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로드리가 없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건 솔직히 좀 짜치잖아요. 감독이 과르디올라고 난다긴다는 선수가 모인 맨시티인데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강하던 팀이 무너진 걸까요? 작금의 상황은 전술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우선 라인업으로도 예측이 가능하긴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라인업은 최근 맨시티의 5경기 선발 명단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선수들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게 느껴지죠. 그 말인즉 선수들 체력이 많이 갈렸다는 겁니다. 아니? 맨시티는 예전부터 이랬는데? 네, 맞아요. 과르디올라는 교체도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편도 아니고 스몰 스쿼드를 운영해서 선수들의 멀티 포지션을 통해 시즌을 진행했는데 날이 갈수록 경기 수는 많아지고 있죠. 심지어 국대 경기들도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 선수들이 한두 시즌은 버틸지라도 나이도 먹고 체력도 점점 버티는데 한계가 오게 됩니다. 결국 이런 스몰 스쿼드 운영이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단점이 너무 부각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부상자들이 많은 것도 한몫해요. 특히 이번 시즌은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수들의 부상이 좀 있습니다. 덕배도 돌아오긴 했지만 부상이 자주 발생하고 디아스도 부상, 로드리는 시즌 아웃, 대체 자원인 코바치치도 부상해 솔직히 너무하다 할 정도로 많긴 해요. 트래블을 했을 때 이 선수들이 철광항에 폼 하락도 없는 편이어서 스쿼드 운용에 약간의 운이 따른 면이 있긴 한데 그때와 지금의 스쿼드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즉 대체 자원들 혹은 로테이션급 선수들의 영입이 너무 부실했다는 거예요. 이게 몇 년 누적되다 보니까 결국 위기가 찾아왔을 때 대처를 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맨시티 보드진이나 감독의 판단이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경기 외적인 부분 말고 내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 가장 문제점인 포백 보호가 잘 안됩니다. 로드리의 장점은 정말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포백 보호를 손에 꼽힐 정도로 잘하는 선수잖아요. 근데 지금 선발로 나오는 선수들은 포백 보호를 잘 못해줍니다. 물론 로드리가 어나더 레벨이라 비교군에 놓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다른 선수들도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더라도 조직적으로 잘 움직인다면 충분히 공백을 잘 메울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포백 보호가 잘 안 되는 경기가 매 경기 나오고 있어요. 단적으로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보면 뒷공간 노출이 많았는데 원인을 찾아 올라가 보면 2선과 3선의 간격이 컴팩트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선 이 장면을 보면 쿨루셉스키가 경합에서 이겨냈고 패스를 하기 위해서 전방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메디슨이 패스를 받기 위해 빠르게 침투를 하죠. 근데 여기 균도안 보세요. 따라가다가 인계하고 있죠. 누구한테? 워커한테. 왜? 여기가 비었거든요. 쿨루셉스키가 안으로 치고 들어오면 하프 스페이스에서 위협적이기 때문에 커버하러 가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워커는 갈 수가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옆에 있는데 괜히 메디슨 따라갔다가 파포스트로 크로스가 날라오면 막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스톤스나 아칸지가 나가는 건 최악이고요. 그럼 누가 막아야 했을까요? 리코 루이스가 왔어야 했습니다. 리코가 빠르게 리커버리 와서 손흥민 선수를 막든 균도안이 인계하는 걸 봤을 때 빠르게 메디슨을 따라붙던 둘 중 하나를 했어야 했는데 둘 다 못했어요. 사실 이 리코 루이스가 지금 맨시티에서 좀 문제로 보이긴 해요. 수비적인 부분에서 이런 실수들이 종종 나오는데 지금 이 장면 보시면 베실바가 중원에서 압박을 나갔죠? 그럼 여기 비어요. 그래서 리코가 앞으로 나가지 말고 자리에 버티고 서 있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압박하러 나갑니다. 이러면 토트넘 입장에선 리코가 중원으로 들어오세요 하고 마중 나와준 꼴밖에 안 돼요. 이런 수비 부분에서 판단 미스가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수비 말고도 빌드업에서도 다소 아쉬워요. 지금 이 장면에서 찾으셨나요? 우리가 보통 축구에서 분석을 할 때 세 번째 선수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준비 중인 영상에서 말할 거긴 한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공을 가진 선수가 첫 번째 선수, 공을 받는 선수가 두 번째 선수, 두 번째 선수가 패스를 할 수 있게 움직여주는 선수가 세 번째 선수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워커가 공을 잡았고 필포든에게 패스를 해요. 근데 측면에서 받으면 고립될 수가 있잖아요. 이때 코바치치는 상대를 잡아두는 역할이라 리코가 빠르게 판단해서 움직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압박을 따라가는 움직임 짜잘한 실수들 되게 많아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리코의 약간 게으르고 안일한 판단들이 맨시티의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브라이튼전인데 이때는 리코가 아니라 누네즈가 조금 아쉽죠. 혹자는 덕배가 앞에서 길 막고 있으니까 코바치치가 약간 옆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저는 누네즈의 위치가 좀 더 오른쪽으로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냐? 이 위치 선정 때문에 길이 지금 2개가 열렸죠? 그러니까 브라이튼은 선택지 2개 중에 아무 선택이나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브라이튼 선택에 맨시티는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을 뜯어보면 로드리의 공백이 참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이걸 보완해야 하는 게 감독의 임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크게 수정사항이 없이 기존 전술을 계속 밀고 가는 부분은 현재 맨시티의 가장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